지금부터 프로젝트 발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2023년 우리 10기 인성영재를 위한 프로젝트 발표 대회 시간이 왔습니다. 예, 한 번 더 박수 쳐볼까요? 예. 좋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프로젝트로 성장하는 우리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아니면 학습관 차원에서 열심히 해왔던 프로젝트를 오늘 멋지게 발표하는 무대입니다. 좋으시죠? 예, 이제 선배들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통이 차곡차곡 쌓여서 벤자민학교의 프로젝트 대회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대회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예, 오늘 준비한 친구들은 준비한 만큼 마음껏 프로젝트를 할 때 느꼈던 자신의 감동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하면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 열정적으로 여러분 멋지게 펼쳐주시고 또 함께 듣는 친구들은 저거 내가 같이 했던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많은 친구들이 했던 프로젝트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경청해 주시고 또 반응을 잘 하면 좋겠지요? 와 이렇게 감탄도 해주시고 또 박수를 열정적으로 뜨겁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함께 멋진 우리 인성영재 무대로 위에서도 무대 아래에서도 무대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 벤자민 프로젝트 대회는 아주 우리 벤자민의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계속 함께 해오시는 중요한 멘토님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요? 네, 좋습니다. 지금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요. 우리 이제 한번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격려해주신 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프로젝트 발표 대회를 위해서 심사를 맡아주실 심사위원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와 환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장래혁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신재한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뇌교육원의 김다인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심사위원을 대표해서 장래혁 교수님께서 심사 기준에 대해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프로젝트. 지금 모든 선진국에 내놓으라 하는 대학도 프로젝트 기반의 교과 운영이 가장 최신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1년간의 프로젝트를 하는 아마 고교는 전 세계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뿐일 겁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내년부터 이제 뉴질랜드에서 1년간의 프로젝트를 하는 걸 학점 인정을 하는 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발표 3가지 기준입니다. 네, 일단 내용, 스토리. 요즘에 스토리가 중요하잖아요. 스토리에 대한 내용 구성, 집점,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네, 아무리 좋은 스토리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전달하는 태도나 목소리, 이렇게 제스처 이런 내용. 그리고 마지막은 감동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감동, 내용, 전달성 이 3가지 기준으로 네, 여러분의 에너지를 마음껏 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 기준을 말씀해주신 장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프로젝트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표할 때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에서 굉장히 떨리겠지요? 예, 첫 번째 대전학습관 김채영 학생의 프로젝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학습관의 김채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학교의 장점은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직접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전학습관에서도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등산 동아리 활동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프로젝트 소개, 기획 의도, 세부 내용, 결과와 소감이 있습니다. 저희 등산 동아리는 대전학습관이 주체가 되어서 활동하였습니다.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었고 2024년 2월까지 졸업 때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등산 동아리의 장점으로는 체력이 정말 많이 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력이 길러짐에 따라서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도 정말 좋은 영향이 끼쳤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의도로는 10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장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올해는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국립공원 산을 등산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학습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등산 동아리 활동을 제안하였고 한 달에 하나 이상씩 산을 타다 보니 총 12번의 등산을 하였습니다. 등산 동아리를 위해서 3월 10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플랭크와 푸시업, 스쿼트를 하면서 체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매일 4km씩 꾸준히 걸었습니다. 5월에는 첫 국립공원 산으로 지리산과 속리산을 다녀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꾸준히 등산을 하다 보니 점점 계절의 변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 4월 봄에서는 분명 연두빛의 푸릇푸릇한 나뭇잎들이 점점 진한 초록빛으로 변해가다가 알록달록 가을의 산이 되었고요. 얼마 전 겨울 산행에서는 나뭇가지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계절의 산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산의 정상의 높이를 다양하게 두면서 도전의 즐거움도 주었고요. 여름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금강으로 래프팅 활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변해가는 산의 모습처럼 저희의 등산 실력도 점점 늘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당만을 충전할 수 있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종류의 간식이 아니라 저작 운동을 하고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은 계란이나 약과 같은 간식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와야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덜 가는지 등 노하우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12월에 겨울 산행으로는 대구 팔공산을 다녀왔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는 것이 아니라 6개의 능선을 구불구불 넘어가면서 11km 6시간에 산행을 하며 저희 대전학습관은 산악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학습관은 요즘 매일 아침에 같은 시간 각자가 있는 곳에서 매일 4km씩 걷는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1월에 있을 한라산 백록당까지 등반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저희 대전학습관의 한라산 등반도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꾸준히 등산을 하다 보니까 체력뿐만 아니라 늘 정상에 다녀왔다는 뿌듯함과 자신감도 많이 키워졌습니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고 꾸준히 체력을 키우다 보니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도 체력에 밀려서 포기하는 일이 없이 해낼 수 있었습니다. 등산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체력이 길러지니 저절로 자신감이 생기고 체력과 자신감이 올라가니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영향이 생겼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소비의 프로젝트가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한 번 차곡차곡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경험이 되고 성장이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학습관 등산 동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할 학생은 경기학습관 박영은 학생의 멘토님과의 만남 여러 직업 알아보기 프로젝트입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을 사랑하는 경기학습관 박영은입니다. 우리 벤자민 학교에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그중 1000여 명이 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멘토님이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도와주신다는 점입니다. 저도 다양한 분야의 멘토님을 소통하고 체험하고 만나며
성장하는 목표를 올해 초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PT에 보이는 것처럼 산림조합, 작가, 독도경비대 등 여러 멘토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지리산 국토정주를 하던 도중 산림청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자연을 가꾸고 관리하는 직업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었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은 편인데요. 산림조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습관에서 울릉도 독도 탐방을 하면서 만나게 된 경비대가 계셨는데요.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독도 경비대 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곳에 근무하시면서 제일 뿌듯한 점이 무엇이었나요? 라는 것이었는데요. 나라를 위해 이곳에서 일하는 게 뿌듯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보며 저도 꿈이 새로 생겼습니다. 바로 제 꿈이 나뿐만 아니라 나라, 지구의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벤자민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직접 현장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의왕시 메이커스 스페이스라는 공공기관에서 사무직 인턴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근무를 하면서 사람과의 소통, 회사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3D 프린터 교육도 받고 창업 컨설팅도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근무하며 사람들과 여러 멘토님을 만나면서 제 자신을 좀 더 깊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직업 가치관도 생기고 사고의 폭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도우려면 사람과의 소통, 창의성,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며 나라, 더 나아가 지구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터전, 지구를 위하여 신인류를 위해 여러 분야의 업사이클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홍익을 실천하는 창업에 더 큰 비전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준 박영은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서울학습관 정찬훈 학생의 몽골 해외봉사 프로젝트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학습관 정찬훈입니다. 저는 몽골에서 꿈찾기 지구시민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몽고르다 몽골 해외봉사에 최연소로 뽑혀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몽골 해외봉사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몽골에 가기 전 팀원들과 몽골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쉽게 가르쳐줄, 재밌게 알려줄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매번 리허설을 하며 보다 나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몽골에 가서는 몽골 청소년들을 만나 수업을 리허설을 하고 또 매일 밤 수업 피드백 및 몽골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몽골에서의 수업은 0교시부터 3교시로 총 4개의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0교시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선생님들 자기소개, 간단한 한국어 수업 및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글 이름표 만들기 및 꾸미기도 진행했습니다. 1교시는 미술 수업으로 한국 전통 부채 중 하나인 젖부채를 알려주고 꾸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몽골 국기와 한국 국기를 같이 그린 학생들도 많았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2교시는 음악 수업으로 한국 동요인 아기상어를 같이 배우고 춤을 추었습니다. 3교시는 체육 수업으로 한국 대표 체육 수업 중 하나인 피구를 배웠는데요. 이 3교시는 제가 전담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매우 긴장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저를 잘 따라주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줘서 매우 고맙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피구 규칙도 설명을 하고요. 준비 운동도 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피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몽골에서의 교육을 끝으로 몽골 문화 체험 활동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문화활동 체험을 하였고 몽골 친구들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몽골에서의 활동 후 저희 팀이 우수 활동처로 뽑혀 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봉사활동 후 저는 몇 달간 향수병으로 힘들 만큼 매우 몽골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매우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몽골에서의 활동으로 저는 몽골 아이들을 가르치고 몽골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에 흥미가 있구나를 알게 되었고 저의 진로의 방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돌아와서도 몽골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하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몽골에서의 활동은 저에게 너무 뿌듯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또 만들어주신 교장 선생님과 저희 서울학습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찬우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번째 발표 학생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충남학습관 송지연 학생은 벤자민의 1년을 프로젝트로 하여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학습관 송주연입니다. 지금부터 벤자민에서의 1년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벤자민에서의 1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취미를 찾을 수도 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등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1년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표는 제가 벤자민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활동했던 활동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벤자민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반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처음 뮤지컬도 보고 기공대회도 나가고 천신무예 예술단에도 들어가고 일본 여행 등 정말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하기 싫었던 활동들도 있었고 하기 힘든 활동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피하지 않고 하나하나 부딪혀가면서 저 또한 많은 성장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성장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제가 벤자민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런 프로젝트 발표에 또한 나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벤자민에 들어와서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고 많이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긴장되지만 되게 재미있어졌고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성장하면서 리더십 또한 많은 성장들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재밌어졌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시선을 신경 쓰느라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들은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서서 많이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번 캠프에서도 저희 조의 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의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어떤 분이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진로가 직업이 될 필요는 없다. 나의 진로를 직업이란 틀에서 깼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의 진로를 직업이 아닌 제 취미와 제 주변에 제가 좋아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진로에 대해서는 많이 찾고 있지만 그래도 목표는 하나 생겼습니다. 즐기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 저에게 다가오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즐기다 보면 즐기고 후회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저의 진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진로에 대해 찾아나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직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지연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경남학습관 정채영 학생의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10기 경남학습관 정채영입니다. 다들 벤자민에는 정말 많은 멘토님들이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 10월에 진행된 저희 경남학습관 프로젝트도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 또한 많은 멘토님들 중 한 분이신 안남숙 멘토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혹시 벽화를 그릴 때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물감도 필요하고 페인트도 필요하고 붓도 필요하지만 벽화를 그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벽입니다. 저희는 사실 작년에도 벽화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위해서 벽화를 그릴 수 있는 동네가 있는지 알아보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끼리 알아보려고 하니까 장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때 마침 저희의 멘토님이신 안남숙 멘토님께서 안남숙 갤러리 안에 있는 벽화를 그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진짜로 벽화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벽화를 그리는 단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그림 그리기에 큰 흥미나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보니까 그냥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그게 벽화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멘토님의 갤러리에 방문하여 직접 그림을 그려보니 활동을 하기 전에 생각한 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 그림을 그릴 장소를 깨끗하게 치우는 것부터 거기에 바로 물감을 칠하는 게 아닌 프라이머라는 것을 한 단계 발라주고 색깔이 잘 날 수 있게 밑칠을 한 후에야 밑그림과 색칠을 할 수 있고 그 단계마다 칠한 것을 말려야 하다 보니 시간 또한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연도에 갔을 때는 멘토님이 벽화를 그려두신 곳에 저희 학습관이 다른 그림으로 그림을 덮는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벽화를 그릴 때는 물감을 발라도 밀트로 흐를 수 있다 보니까 작년에 바닷화를 그렸을 때와는 또 다르게 물감의 양 조절 또한 더 섬세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며 벽화와 바닷화의 차이점을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활동들이 저와는 관련이 없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벽화를 그리러 간다고 들었을 때도 평소라면 전혀 해볼 수 없는 활동이다 보니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체험을 해보면서도 이 그림 그리기라는 활동이 마냥 재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이 많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멘토님의 손길을 통해 예쁘게 완성된 그림이지만 이 그림에 제 손이 기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평소에 해볼 수 없는 활동들을 경험해보면서 상상과 현실의 차이를 알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추억을 주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이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말고는 붓도 제대로 잡아보지 않았던 제가 벤자민이 아니었다면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활동 또한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도 않고 지나치던 평범한 벽이었지만 저희의 붓칠 한 획 한 획으로 결국엔 이런 멋진 그림을 완성해낸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희도 이 벽화와 마찬가지로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벤자민이 되고 이 지구에 살아가는 지구 시민이 되어 함께하기에 더 멋진 아름다운 저희와 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 교장 선생님과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을 주신 안남숙 멘토님에게 큰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채영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부산학습관 윤현빈 학생의 도시농부 프로젝트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학습과 10기 윤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프로젝트의 제목은 도시농고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정말 의견이 좀 다양한데요. 저는 이번이 농사가 처음입니다. 도시 살면서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아서 이렇게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농고 프로젝트는 김해 대사에 있는 땅 10평을 분양받아 농사를 11월 달까지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3월 달입니다. 첫 농사인 만큼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농사에 임하였는데요. 작물로는 감자, 상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야채들이라 농사하는데 힘이 더 났었습니다. 또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땅도 갈고 씨도 뿌리고 물도 뿌리는 등 제 온 힘을 다해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다음 7, 8월 달입니다. 4, 5, 6월 달에는 풀도 뽑고 물을 뿌렸는데요. 7, 8월에도 한번 가보니 풀이 정말 많이 자라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밑에 보이시는 상처하고 풀이 비교가 되시나요? 되시나요? 저도 처음에 볼 때는 정말 구분이 안 됐는데요. 그만큼 풀들이 많이 자라있었습니다. 또 감자와 상추가 엄청 자라있어서 닭캔디 집에 가져가 상추는 고기와 같이 쌈 싸먹고 감자는 삶아 먹었습니다. 8월달에 한 번 더 갔는데 그때는 잡초가 정말 여태까지 보던 잡초 중에서 제일 많이 무성하게 자라있었습니다. 이때는 여름이라 정말 덥고 또 하필 이때 인원이 좀 몇 명 빠져가지고 풀을 다 뽑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 노력해 겨우 다 뽑았습니다. 또 8월에는 비타하고 배추도 심었는데 너무 더운 나머지 자라지 못해 죽었습니다. 그 다음 10월달인데요. 10월달에는 9월달에 심은 물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9월달에 제가 실수로 씨를 한 개씩 뿌려야 되는데 뭔지 모르고 새 4개씩 뿌려 물들이 정말 빽빽하게 자라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겉모습은 무가 정말 아주 예쁘게 자라있었습니다. 그 다음 11월 달입니다. 드디어 물을 수확하러 왔는데요. 물은 아까 전처럼 말했던 것처럼 빽빽하게 자라있어서 무들이 작은 것들이 좀 아쉬웠긴 했지만은 계속 캐다 보니 큰 것도 많이 나와서 정말 행복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오른쪽 사진처럼 물을 옮겨가는 모습이 마치 산타 할아버지 같아서 좀 웃기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들을 기운차림이라는 곳에도 나눠드렸는데요. 무청나물, 무김치를 요리해서 어르신들한테 드리니 어르신들이 정말 순식간에 드셔가지고 살짝 놀라고 또 정말 뿌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장을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김장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김장을 처음 해봤는데요. 첫 김장이라 살짝 기대도 했었습니다. 먼저 불을 썰고 있는데 불 쏘는 걸 처음 해봐서 그런지 좀 무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예쁘게 불을 잘 썰어서 먹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양념장에 묻히는 건데 한번 손을 직접 묻혀보니까 아 이게 진정 손맛이란 거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장을 하고 김치를 먹어보는데 진짜 제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칼질과 양념을 묻히는 법 등 잘 알려주신 멘토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또 상추, 감자, 무 등 야채를 가져갈 때마다 맛있게 먹어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는 성장한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연과 인간의 가치인데요. 직접 농사를 하면서 바람, 빛, 물 등 자연이 주는 고마움을 느끼면서 자연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의 가치인데 혼자 하면 힘들고 못할 수도 있었지만 옆에서 선생님, 멘토분, 또 친구들이 함께 해줘서 정말 감사함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농부분들의 힘듦과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10평이라는 작은 곳에서 농사하는 것도 있는데 저보다 더 큰 땅을 농사하시는 농부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떤 마음으로 임해서 농사를 하시는지 조금 그것이 공감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인데요. 예전에는 야채가 그냥 건강하고 그냥 쓰다 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만은 직접 먹으면서 느끼다 보니 그 특유의 달달함을 알게 되고 그 특유의 달달함 덕분에 그것이 식습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김장을 하면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김장 하나하나 하는 것도 있는데 저에게 여러 가지 요리를 해주시는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벤자민도 처음이고 농사도 처음이고 김장도 처음이고 이렇게 도전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가 정말 진심으로 기쁩니다. 이상으로 저희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준 윤현빈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대구학습관 조세빈 학생의 해외 역사 탐방 프로젝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0기 대구학습관 조세빈입니다. 제가 소개할 프로젝트는 올해 8월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간 해외 역사 체험 활동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여러분 혹시 고려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고려인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30년대 농업 이민, 항일 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지금의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해 살고 있었던 우리 민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러시아 일대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고려인들을 1930년대 스탈린 정권이 지금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말이 이주지 실제로는 강제 추방이었고 한겨울 시베리아 횡단 화물열차에 실려 얼어붙은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이 강제 이주 과정에서 고려인 지식인들은 일본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강제 처형되었고 약 18만 명이 3, 4주간 시베리아 화물열차에 실려 얼어붙은 벌판에 버려지면서 약 1만에서 2만 5천 명의 우리 동포가 굶어 죽고 얼어서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해외 역사 탐방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처음 알게 되었고 너무 충격적이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나 강제 이주, 야간 열차 체험을 직접 해보면서 고려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 이주될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고난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서 더욱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지에 여러 박물관을 견학하면서 고려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땅을 개척하여 벼농사와 목화농사를 지으며 빠르고 꿋꿋하게 정착하고 고려인 집단 농장을 만들었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 잃은 서름을 누구보다 많이 겪었고 나라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뜨겁게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던 고려인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셨던 최봉설, 개봉우, 홍범도 장군 등의 묘지에서 열린 추도식에도 직접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고려인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고려인들의 지금도 보았습니다. 고려인들이 비록 그 수는 작지만 고려일보라는 우리말 신문사와 고려인 배우들이 활동했던 고려극장도 세우고 영화계, 문화계에서 활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계에도 진출하여 고려인 국회의원까지 탄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려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배우는 학교도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현지 고려인들과 여러 교류 활동도 하였습니다. 고려인들이 모진 고난을 딛고 현지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면서 성장한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고 타지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위상을 떨치는 것이 존경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해외 역사 탐방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려인 강제 이주사와 독립운동사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보다 오히려 카자흐스탄에서 우리의 독립운동가 선열들을 기리는 것에 더욱 적극적이고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저부터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전하고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자세히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것입니다. 또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공존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나라 학교 학생들과도 교류하면서 제가 가진 시야가 더 확장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고려인 후손들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교류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과 학생들이 저처럼 이러한 값지고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세린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남학습관 이종찬 학생의 수영 강사 프로젝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학습관 이종찬입니다. 제 수영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라고는 하나도 안 해봤고 이제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는 건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와 한 몸이 거의 될 뻔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그냥 자고 새벽 4시에 자고 진짜 이런 생활을 벤자민 국이 하면서 이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허탈한 거예요. 허탈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표를 하나 잡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바로 UDT 입대였는데요. UDT 입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UDT 입대 딱 적고 이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한 3달? 3달 하다가 SSU 출신 강사님이 너는 UDT보다는 SSU가 더 잘 어울린다 싶어서 한 3주간 저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맞나? 이런 생각도 하고 가서 뭐하지? 이런 걱정도 되고 하다가 마지막 결과가 UDT는 암살 그리고 수중 폭파 이런 쪽이면 이제 SSU는 해난 구조 하는 쪽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 쪽으로 가자 이게 더 의미 있겠다 싶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살지 말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SSU 구조 쪽이니까 구조랑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자격증들을 찾아보다가 딴 게 2개 있습니다. 수상임용 구조요원과 생존 수영 강사를 취득했는데요. 이게 제 자격증. 저 임용 구조요원이 따야 생존 수영 강사를 딸 수 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임용 구조요원이 진짜 90% 저 생존 수영은 10%밖에 안 됩니다. 진짜 임용 구조요원이 90% 힘들었는데 3가지 제일 힘든 훈련 3가지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이병, 캐리, 그리고 풀기가 있는데 이병은 손을 들고 발로만 차서 물에 떠 있는 겁니다. 이 훈련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돌립니다. 1시간 돌리고 진짜 계곡 한번 가보셔가지고 손 들고 버텨보세요. 진짜 5분 하면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 훈련과 이제 저 뒤에 보이시나요? 저 전데 여기서 저기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한 25m 안 될 것 같은데 자유형 갔다가
잠수해서 아령을 들고 옵니다. 아령을 들고 올라와서 구조 용법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데, 이 5km가 지금 들면은 1000번도 왔다 갔다 가능한데 물속에서는 진짜 1분도 못 있겠더라고요. 이런 훈련도 하고, 그리고 풀기. 제 이제 하루에 8시간 동안 수영장에서 훈련을 받는데, 5m, 수심이 5m인 곳에서 강사님이 목을 잡으면 내려가요. 5m를 내려가서 발을 찍어야 그때 풀어줍니다. 절대 안 풀어줘요. 물을 꿀꺽꿀꺽 먹어도 5m 밑에서 절대 안 풀어줍니다. 진짜 웃기죠? 하면은 진짜 안 웃깁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만큼 성장했고, 진짜 끝까지 버티고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지금은 수영장에서 라이프가드를 일하고 동시에 경남학습관 학생들과 같이 월요일에 수영장 가서 저는 가르치고 애들은 배우고, 이런 홍익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금 목표는 해양 경찰 구조대 쪽 아니면 소방 구조대 이런 쪽을 가기 위해서 수상 안전 강사, 응급 처치 강사, 그리고 수상 구조사, 스쿠버 다이빙 이런 자격증들을 또 딸 생각이고, 이렇게 더 좋은 꿈을 찾아 계속 바뀌는 저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 큰 노력을, 침대와 하나 될 뻔한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바꾼 이종찬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서울학습관 김서영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학습관 김서영입니다. 잠실야구장 문화체인지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실야구장 문화체인지 프로젝트란 잠실야구장의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시도였는데요. 저희는 다회용 컵의 사용을 장려하고 반납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약 10개월간 세종대 환경동아리와 함께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아서 비건을 실천하는 등 개인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 혼자만의 노력이었지 이 영향력을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퍼뜨리지 못한다는 점이 항상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하고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월 피켓을 들고 조끼를 입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이 조끼를 입고 있었던 탓에 사람들로부터 화장실은 어디냐, 흡연실은 몇 층이냐 등의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피켓을 3시간 내내 들고 있어야 해서 팔과 다리가 저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캠페인이 끝나고 잠실 야구장의 경기가 끝난 모습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분리수거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건 다회용 컵 전용 반납함의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이 반납함에조차 일반 쓰레기들이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으로 직접 목도한 것만큼이나 실제 수치 또한 처참했는데요. 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잠실 야구장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무려 연간 2,203톤으로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전국에 있는 전체 스포츠시설 쓰레기 배출량의 35.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숫자에 압도되어 과연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점차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시민분들이 수고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주신다거나 이 캠페인은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고 물어봐 주시는 등 관심을 많이 표해 주셔서 그런 분들 덕분에 더욱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캠페인을 이어나가자 점차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표는 7월달과 9월달에 다회용컵 대여 반납 회수율을 나타낸 것인데 일단 대여 수 자체만 보시더라도 7월달에 비해 9월달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회수율 또한 늘어났는데요. 여기서 이 회수율이 중요한 이유는 다회용 컵이 반납되지 않고 그냥 버려지게 된다면 이거는 일반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회수율을 늘리는 것 또한 저희에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그래프를 보시면 7월 달에는 63.2%였던 회수율이 9월 달에는 87%로 두 달간 23.8%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수치를 통해 저희가 하고 있는 캠페인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욱 큰 관심을 받게 되어 차인표 배우가 출연한 SBS 방송 녹색 아버지 회와 SBS 뉴스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10월 달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캠페인을 이어나간 결과 굉장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캠페인 기간 중 다회용 컵 총 사용량 25,721개를 달성하였습니다. 와, 이 숫자는 말이죠. 그 소나무를 440그루 심은 것과 같은 효과이자 이런 제 몸통만한 75리터 종량제 봉투 약 380장 분량의 쓰레기를 절감한 것과도 같은 효과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저희에게는 더욱더 엄청난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2024년부터 잠실 야구장의 모든 용기를 다회용기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혼자만의 실천을 하던 제가 친구들과 함께 야구장의 문화를 바꿔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나 하나 노력한다고 이게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며 의심했지만 용기를 가지고 직접 목소리를 내니 정말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면 정말로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부디 여러분들도 각자의 목소리로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실 야구장 문화 체인지 프로젝트 김서영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학생은 충북학습관의 정인우 학생입니다. 일본 역사탐방 프로젝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학습관 신기 정인우입니다. 제가 벤자민을 하면서 한 프로젝트는 역사탐방 프로젝트입니다. 목차는 역사탐방을 하게 된 계기, 역사특강, 6월 백제문화탐방, 일본 역사탐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처음에 역사탐방을 하게 된 계기는 벤자민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역사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벤자민에 들어오고 난 뒤에는 트레너님의 추천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역사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역사탐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특강인데요. 강사님을 초청해서 역사특강을 듣게 되었고 역사특강을 들었던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백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에는 고구려와 신라에 대한 내용만 자세히 배웠어서 백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백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6월 달에는 백제문화 탐방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백제문화 탐방은 백제의 옛 수도였던 부여와 공주로 가게 되었는데요. 먼저 부여에서는 백제의 문화재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에 갔는데요. 박물관에 가서는 백제의 대표적인 유물인 금동대학료를 봤는데 강의 때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빛나고 예뻤습니다. 그리고 공주에 가서는 삼천궁녀가 떨어졌다고 전해지는 낙하암에 방문하였는데요. 낙하암에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삼천궁녀의 이야기가 실화가 아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 백제를 역사적으로 낮게 평가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역사를 공부할 때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본에도 한국과 관련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일본 역사 탐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일본 역사 탐방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기와코 무덤이었습니다. 기와코 무덤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장군들이 자신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조선인들을 어린아이와 어른을 가르지 않고 기와코를 베어가서 소금에 절여 넣어놓은 무덤인데요. 기와코 무덤을 보고 든 생각은 앞으로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지역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인호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북학습관 최유리 학생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학습관 최유리입니다. 지금부터 전북학습관 봉사활동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로는 플로깅, 명상여행사 봉사활동, 빵봉사, 해외봉사, 흑공 만들기, 영탄 봉사로 총 6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만 받으려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누군가를 돕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바라지 않고 나부터 실천해보자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플로깅입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길가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체육활동과 자연보호활동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매주 토요일 선도문화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플로깅을 하기 위해 모악산 관광단지 주변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매주 줄어드는 쓰레기들을 보면서 플로깅을 할 힘이 솟아나기도 하였고 플로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미국, 유럽 등 다양한 나라에서 명상여행단 분들이 오셨을 때 사진도 찍어드리고 함께 천이람도 오르며 도움이 필요할 땐 직접 통역도 해드리면서 벤자민에 이렇게 멋진 학생들이 있다는 것도 알렸습니다. 저희야말로 벤자민 홍보대사 그 자체이지 않나요? 세 번째는 빵 만들기 봉사활동입니다. 경북 영천에 있는 빵 만들기 봉사단 분들과 함께 직접 빵을 구웠으며 평소 빵은 그냥 사 먹는 줄만 알았는데 이번을 기회로 직접 만든 따끈한 빵을 마을회관 어르신들께 찾아가서 나눠드리며 나눔의 기쁨과 빵을 만들어보는 새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 자원봉사입니다. 6박 7일간 파견국인 베트남으로 나가 베트남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디지털 미디어에 관한 교육봉사를 해주었고 그 외에도 물로켓 만들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 탈춤과 칼춤 그리고 사자춤을 함께 추며 문화 교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는 말과 사는 곳은 달라도 서로에게 보내는 사랑과 열정은 뜨거운 날의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EM 흑공 만들기입니다. 벤자민 활동을 하다 보면 흑공 만들기는 쉽게 접하실 수 있는 활동이지만 저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꼭꼭 담아 직접 흑공을 만들며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연탄 봉사활동인데요. 저희는 약 2,000장의 연탄을 함께 묶였습니다. 처음 연탄 봉사를 접하였을 땐 아직 우리 사회에 연탄을 쓰는 집이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하였지만
다양한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함께해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나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실 어르신분들을 만나뵈며 몸은 추웠지만 가슴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벤자민을 통해 해보고 싶은 것을 언제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저는 제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법을 봉사활동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만이 아닌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맞춰나가는 법이나 협동심, 도전하는 정신들이 많이 키워졌으며 내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지만 남을 돕고 함께 부대끼는 자체가 좋은 저는 앞으로도 제 인생에서 봉사활동을 빼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꿈은 나와 내 이웃을 넘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멋진 지구시민, 멋진 봉사활동가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윤희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멋진 봉사활동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다음은 경기학습관 전성빈 학생의 국토종주 프로젝트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학습관 전성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지리산 둘레길 국토종주인데요. 간단한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날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었고요. 5월 8일에는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삼청터미널까지 이동 후 택시를 타고 지리산 숙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지리산 둘레길을 걸었고요. 5월 17일에는 지리산 천왕봉을 등반했고 5월 18일에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하면 제가 맡은 역할이 있는데요. 바로 영상팀입니다. 중간에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중간중간에 친구들과 인터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에는 아까 말했듯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들께 보여드릴 영상 편지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니 부모님들께서 너무 기뻐하시니 중간에 간식도 또 보내주시고 고기도 먹으면서 힘내라며 후원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성영재 5대 덕목을 아시나요?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인성영재 5대 덕목은 인내력, 창조력, 포용력, 집중력, 책임감 등이 있는데요. 이 5대 덕목을 형성하고 또 문제 해결력과 체력을 키우고 그리고 리더십과 소통력을 키우고 그리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지리산을 다녀오면서 좋았던 점은 경기학습관 친구들 간의 의사소통력이 향상되었고요. 그리고 또 힘들 땐 서로 도와주는 배려심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때그때 바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았던 것은 둘레길 주변의 풍경이 매우 아름답고 공기도 상쾌하고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풍경 사진을 찍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사진 찍기 좋은 장소가 많은 것이 저에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경기학습관이 지리산 둘레길을 완주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신 선생님들과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장한 점은 바로 체력, 내력, 심력입니다. 물론 지리산을 올라갈 땐 힘들었지만 오르막길을 올라감으로써 저의 다리의 힘을 많이 키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끈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우리 경기학습관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도와주다 보니 우리 경기학습관이 모두가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선생님과 부모님들 응원 덕에 무사히 지리산 둘레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학습관을 성장시켜주신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때 두려웠던 마음을 이제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체인지했습니다. 내년에는 벤자민 학교에 재입해서 더욱 멋지게 성장해서 주위에 도움을 주는 홍익인간 전성빈 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익인간 전성빈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부산학습관 전여전 학생의 청년 신호회 프로젝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학습관 전여정입니다. 여러분,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은 혹시 평소에 영화를 자주 보시나요? 네! 여러분이 보셨던 그 영화, 저희 부산학습관에서는 11월 한 달 동안 직접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였는데요. 그 과정을 담은 청년 시네마 프로젝트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기획 계기와 진행 과정,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성장한 점입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처음부터 영화를 찍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벤장리에서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찾았는데 이 벤장리에서 3년이나 있었으면 졸업 전 영화 한 편을 찍어야 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공모전을 알아보던 중 청년에 관한 영화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인데요. 첫 번째는 대본 작성과 콘티 작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본이 영화의 뼈대가 되는 만큼 가장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부산학습관 친구들이 몇 날 며칠 밤을 새가면서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내고 대본 대사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비교해가며 수정을 거쳐 완성을 하였고 또 콘티를 작성할 때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이쪽 콘티가 제가 직접 그렸던 건데 제 그림 실력이 안 좋아서 제가 그리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진행 과정은 바로 촬영이었는데요. 촬영할 때는 진행 과정들 중 가장 짧은 시간이 걸렸음에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촬영을 할 때는 제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를 말해보자면 이제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행인이 지나가서 재촬영을 해야 했을 때도 있었고 또 시간 지체로 인해서 원래 촬영을 해야 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당일에 옮겨서 찍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들을 하면서 이제 다음 박수 한 번만. 이렇게 촬영까지 끝낸 후 다음 과정은 바로 마지막 과정인 편집이었는데요. 편집을 할 때는 앞선 과정들과는 다르게 크게 힘들거나 돌발 사항은 없었지만 저를 자책하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 대본에서나 촬영을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결함들이 가장 잘 보이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말해보자면 대사가 대본에서 볼 때는 괜찮다가도 실제로 영상에서 보면은 어색하기도 했고 또 촬영할 때는 안 보이던 결함들이 실제로 보면은 막 카메라가 흔들렸다든지의 결함들이 많아서 아 대본 한 번만 더 고칠 걸, 촬영 한 번만 더 했을 걸 등의 후회를 많이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영화를 한 편을 만들었는데요. 영화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개를 꼽아서 말을 해보자면 여기 밑에 중앙 사진을 보시면 모스 과자점이라고 적혀있는데 저희가 카페에서 촬영을 하던 중에 카페 사장님께서 고생을 한다며 그냥 무료로 과자를 나눔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제가 앞서서 7월에 영화를 한 편 찍었을 때 그때 같이 해주신 선생님들께서 고생을 한다면 촬영 현장에 직접 찾아와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성장한 점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획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기 전에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했더니 돌발 상황으로 시간이 지체되니 촬영을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영화 자체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서 다음번에 영화를 찍던 무슨 활동을 할 때는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독으로서의 책임감이었습니다. 제가 감독이었던 만큼 친구들을 이끄는 것도 저였고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것도 저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진로에 대한 확실함이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벤잠에서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R포인트를 만드신 공수창 영화 감독 멘토님을 뵙고 오기도 했고 영화과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연출실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속으로는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맞을까? 이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후회하진 않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저는 속으로는 너무 재밌다, 또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길로 가야겠다, 나는 감독이 될 거야 라는 확실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찍은 영화는 저희가 공모전에 출품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반대로 저희는 아쉽게도 낙선을 하였습니다. 제 영화 중에는 정해진 게 없어서 뭐든 도전하고 또 좌절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처럼 저 또한 도전을 했고 또 좌절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좌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 좌절을 발판으로 삼아 더 큰 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제 최종 목표는 칸 영화제에 가서 수상을 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네, 박수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칸 영화제에 가서 영화 감독으로의 꿈을 처음 찾은 벤자민 학교가 나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구학습관 장세훈 학생의 해외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학습관 장세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몽골 해외 봉사활동에서 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성장한 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목차는 크게 몽골 친구들과의 교류활동, 벽화 그리기, 몽골 문화체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활동은 교류활동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몽골 친구들과 어울리고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몽골 친구들에게 태권도 기본 동작들을 알려주고 손판 깨기도 함께 하면서 즐겁게 문화를 교류했던 태권도 체험 시간. 말이 통하지 않아도 떠듬떠듬 영어로 말하며 많은 현지인들에게 물건을 팔며 교류했던 바자회. 벽화 완공을 기념해서 몽골 친구들과 한국 청소년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끼를 뽐낸 벽화 완공 기념 공연. 웅장하고 아름다운 몽골의 자연 속에서 돗자리를 깔고 점심을 먹으며 즐겁게 얘기를 나누었던 소풍. 피구, 2인 삼각 달리기, 미션 달리기도 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했던 마치 초등학교 때처럼 열심히 뛰어놀았던 운동회. 들뜨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만난 몽골 친구들과 처음에는 서로 초면인 만큼 어색하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 활동들을 거치며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7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정이 모두 끝나고 헤어질 때 서로 편지를 주고받거나 혹은 눈시울을 붉힐 만큼 서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라, 인종, 언어가 모두 달라도 순수하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활동은 벽화 그리기입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 몽골의 한 아동센터에 무려 50m 가까이 되는 벽화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디자인부터 팀 나누기 혹은 준비물 같은 자잘한 것까지 전부 저희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잘 세웠지만 벽화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페인트 구입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몽골의 햇빛, 구름 한 점 없는 햇빛이랑 그 따가운 잡초랑 말이랑 소가 지나가면서 싸놓은 똥까지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비가 와서 벽화 그리는 일정을 다음 날로 미루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완성된 벽화는 이렇게 너무나도 예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큰 성취감을 느꼈고 벽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우리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몽골 문화체험입니다. 제가 저희 몽골 봉사활동에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몽골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평원과 언덕이
마치 제가 게임 속 세상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들러 몽골의 고유 문화도 보았고 몽골 전통 가옥에서 몽골의 전통 음식인 허르헉이라는 것도 먹고 하룻밤도 자면서 몽골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와 자연을 체험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벗어나 세계로까지 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자원봉사 동안 현지 친구들과 교류하고 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모여서 큰 역할이 되는 것이 마치 제가 어떤 회사에 입사한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외국 친구들과도 어울리며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해외 자원봉사를 가고 싶고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리더십을 갖춰서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세훈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3년 후에 다시 해외 자원봉사 갈 수 있습니다. 네, 경기학습관 조희연 학생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학생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학습관 조이현입니다. 저는 올해 역사 속에서 나의 길을 묻다 라는 사진 전시회 프로젝트의 대표를 맡으며 정말 많은 성장을 해냈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프로젝트 소개에 앞서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초에 퇴계 선생님의 정신을 담은 역사 기행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무려 13박 14일 동안 270km를 걷는 대장정이었는데요. 이 역사 기행은 저에게 어르신들, 친구들, 그리고 자연과의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걷는 동안 400년의 역사와 가르침이 제 몸에 온전히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눈부신 독도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독도의 대자연은 저에게 정말 큰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퇴계 선생님과 길을 걷는 일, 독도와 만나는 일은 감동과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희 경기학습관은 이 두 활동을 하며 찍은 사진들을 밴드에 올려서 서로 공유했는데요. 저는 이때 다른 친구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었는데 친구들마다 각기 다른 시선으로 각자의 사진에 개성 있게 담겨진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퇴계 선생님의 선한 영향력과 독도의 위대한 자연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사진전을 하기로 도전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직접 만든 리플렛입니다. 리플렛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번 사진전 프로젝트의 제목은 역사 속에서 나의 길을 묻다입니다. 저희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준비를 마치고 11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경기학습관은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그 프로젝트의 대표를 정합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대표를 맡아보았습니다. 또한 팀도 정해보았는데요. 퇴계 유한길에서 찍은 사진을 전시할 퇴계팀, 그리고 독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전시할 독도팀으로 나누어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하지만서도 즐거웠던 준비 과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준비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획 단계에서는 역할을 분담하고 굿즈와 액자를 맡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또 첫째 날 오프닝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고 전시 방향성을 정리하는 등 정말 전시회의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계획했습니다. 두 번째, 실행 단계인데요. 실행 단계에서는 액자 및
굿즈 주문을 하고 조립까지 다 함께 했습니다. 또 수제 과일청을 제작하는 것도 해봤는데요. 이 수제 과일청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말 모두가 설탕물을 듬뿍 뒤집어 쓴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렛과 포스터, 배너 등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일까지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설치 단계였는데요. 저희는 설치 단계에서 전시장 내부 공간을 파악하고 액자를 어느 곳에 붙이면 좋을지 위치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설명하는 네임택까지 부착을 했습니다. 11월 4일 대망의 전시회 오프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해보니 문 양쪽에 화환 2개가 저렇게 놓여져 있었는데요. 저희를 축하해주시는 어른들께서 보내주신 화환이었습니다. 화환을 보내주신 분들 덕분에 즐겁게 전시회 오프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나우 교장 선생님과 이동신 벼르사님, 그리고 한지수 멘토님의 축사가 이어지고 기공과 악원 공연을 다 함께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을 마친 후에 자유로운 관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프닝 날 이후로 나머지 5일간도 찾아주시는 손님들을 맞으면서 보냈습니다. 작품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직접 만든 짧은 영화를 함께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손님들을 맞으면서 보내다 보니 어느새 철거일이 다가왔고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철거를 하고 그렇게 저희의 전시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며 새로운 배움들도 정말 많이 얻었지만 저는 지난 배움들을 다시 한번 깊게 복귀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좋은 경험과 생각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대표를 맡아보면서 익숙치 않은 부분들을 메꿔나가며 리더십을 성장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하나 되어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협동심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전의 제목을 역사 속에서 나의 길을 묻다 라고 정한 저를 칭찬해주고 싶기도 합니다. 이 사진전의 제목은 제가 사진전을 준비하는 과정 동안 저 자신에 대한 물음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난히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에 반해 조금 부족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들을 메꿀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그렇게 저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학습관 친구들은 물론 저 자신과도 한 뼘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5명의 학생들의 발표를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네, 조혜은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한 학생들, 또 마음으로 응원해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프로젝트 발표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 심사위원님들께서 아주 심사하는데 힘드셨을 텐데요. 심사위원님들의 1분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리드해가는 그룹이 있고요. 따라가는 그룹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을 리드해가는 그룹이에요. 왜냐?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벤자민 학교가 10년째 되었죠. 제가 최근에 서울대 사범대학교 학장님을 만났는데 작년부터 입학한 서울대 사범대 신입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필수 교과가 생겼습니다. 그 교과가 프로젝트를 하는 교과예요. 한 학기에 한 과목씩 1년 동안 한 15명씩 조를 짜서 공통 주제를 정한 다음에 스스로 지식에 대한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는 새로운 감각, 의식 확장을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발표를 하는 걸로 평가를 하는 방식이 작년부터 서울대 사범대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벤자민 인성영재학교가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리드하는 그룹이라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들 발표를 들으면서
얼마만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경험들이 여러분의 뇌를 엄청 바꾸고 있다는 걸 저도 체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심사를 한다는 게 무색한 여러분 각자의 발표 내용들이 다 100점 만점, 1000점 만점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과학이 발전하고 정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궁극적으로는 그 물음에서부터 항상 뭐 성공하든지 뭘 도전하든지 뭐 돈을 벌든지 결국은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하면 왔다 갔다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기보다 여러분이 선택하셨죠? 여러분이 선택하신 이 1년의 시간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실 텐데요. 오늘 정말 다채로운 경험들을 발표해 주셔서 벤자민 학교 정말 꽃이 프로젝트 교육인데 다른 친구들 했던 경험도 다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삶의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생생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려졌고 그 안에서 정말 자신의 길과 꿈을 또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도 같이 저도 얻어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애쓰셨고 감사드립니다. 네, 시상평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발표대회 시상식은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의 꿈은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며 자신의 뇌를 활용하고 홍익인간의 가치를 세상에 실현하는 글로벌 리더, 지구 경영자의 양성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깨워 성장한 창의적인 인성영재들이 꿈을 펼치는 미래 교육. 인생을 바꾸는 꿈의 1년. 벤자민 인성영재가 미래의 희망이다.